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인벤션랩 김유정 대표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베트남 이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전자선거래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죠.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몇 가지 시사점을 여러분 얻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베트남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의 이제 NIC와 두벤처스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이제 발표를 하는 베트남 스타트업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의 2021년 최신 보고서, 2022년 보고서는 이제 2023년에 이제 발행을 하는데 2022년 전체 현황에 대한 보고서가 얼마 전에 이제 배포가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입수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베트남 스타트업 업계의 변화 양상을 갖고 분석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전체 베트남의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 스타트업에 누적적으로 투자된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급감하다가 2021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베트남 스타트업에 몰린 VC 자금이 무려 2020년 대비 57% 증가했고요. 총액 기준으로 보면 14억 달러에 달합니다. 14억 달러면 하나로 1조 6천억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에 몰린 투자 자금이 2021년 기준으로 10조를 돌파했다라고 발표된 바가 있었죠. 즉, 한 11조 정도 된다고 본다면요, 1조 6천억이면 그렇게 작은 수준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대비해서는 작지만 7분의 1 수준에 달할 정도의 스타트업 투자 총액이 2021년 한 해 동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캐피탈 인베스티드 앤 딜스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투자된 전체 스타트업의 딜 클로징 건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베트남은 3,800개의 스타트업, 4개의 유니콘을 배출했습니다. 4개의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로로 유명한 VNG 그룹, 그 다음에 VN라이프, 모모페이, 스카이 마비스, 요 4개의 유니콘이 2021년까지 존재했고요. 1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11개의 스타트업을 이제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1억 달러면 이제 1,000억 이상 기업 가치죠. 1,20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은 11개 정도가 되고요.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는 4개 정도에 달할 정도로 베트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시할 정도의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수로 치면 약 4,000개 정도의 스타트업, 우리나라가 모르긴 몰라도 5만 개 이상의 아마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제 4,000개 정도 이제 돌파한 정도 수준이니까 여전히 업사이드가 굉장히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트남 스타트업 시장 내에는 208개의 벤처 캐피탈 펀드가 활동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로컬 이제 펀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펀드는 싱가포르에 설정이 되어 있고, 로컬 오피스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VC들은 외국계 VC들이 많고, 로컬 VC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펀드 설정은 싱가포르에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요, 그래프가 또 2개가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Capital Invested and Deals Done in 10 mill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000만 달러 이상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스타트업의 전체 총액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0억 이상의 투자가 몇 건 정도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하나 약 120억 정도 이상 되는 딜의 경우 총 투자 금액의 82%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그래프만 보면 빨간색이 1,000만 달러 이상의 딜들, 그 다음에 분홍색이 그 이하 딜들. 그러니까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트남은 전형적으로 한국과 조금 다르게 중대형, 즉 시리즈 A 라운드, 시리즈 B 라운드 정도 급의 중대형 투자를 중심으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초기 투자는 거의 극히 미미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와 프리 A 투자 또는 시리즈 A 라운드라고 불리우는 이 초기 투자 구간이 굉장히 튼튼한 반면에 베트남은 오히려 초기 투자를 할 만한 스타트업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탈의 자금이 모이는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의 스타트업 어떤 생태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000,000 미만의 소형규모 딜의 VC 투자는 2000년 대비 119% 증가했지만 규모는 $2.6억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즈 A와 A 플러스 이상 중대형 규모 딜 중심의 VC 투자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트렌드인데요. 세 가지의 도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표는 Changing Capital,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상단의 왼쪽 그래프에 보면 베트남이 3위였는데 이제 2021년 기준으로 1등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1년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기조는 2022년에도 일어나고 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머징 국가로서 어디를 선택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압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베트남이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머징을 넘어서 좀 성숙기에 들어간 시장적 측면을 갖고 있고, 오히려 베트남이 스타트업의 이머징 국가로 현재 부상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료는 이것의 보조적인 지표로서 이 베트남 시장이 연도별로 얼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한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21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전체 VC 투자 금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딜을 잇는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21년 기준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투자 트렌드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키 인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18년부터 2021년까지를 놓고 보면 페이먼트 영역과 리테일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2022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급락한 측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페이먼트와 리테일 분야 쪽은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특이사항으로 스카이마비스라고 하는 게임 업체가 유니콘으로 등극하면서 게임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게임 쪽이. 그 중에서도 엑시 인피니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플레이 투 언, P2E라고 불리우는 게임을 할 때마다 제가 블록체인, 그러니까 코인을 받아서 거래소에서 환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요 새로운 게임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스카이 마비스입니다. 이 스카이 마비스의 엑시 인피니티가 베트남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영향에 따라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성장률이 요 도표에서 2800%에 달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페이먼트, 리테일,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다만 이제 리테일 쪽만 놓고 보면 코로나가 이제 2020년 동안 이제 발생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휴업을 하다 보니까 리테일 쪽의 분야가 살짝 이제 감소세로 이제 돌아선 건 맞는데, 그 전까지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었다. 2019년 대비 2020년만 보더라도 리테일 쪽 분야의 성장이 거의 10배 정도 다다랐다가 2021년에 잠깐 꺾이면서 마이너스 성장세에 있었지만, 어쨌든 리테일 테크와 페이먼트 그리고 게이밍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보여진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이는 거는 뭐냐면 2021년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의 영역에서 누가 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거냐라고 보면 여전히 이커머스와 핀테크가 압도적으로 사실은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를 리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프롭테크 영역, 그 다음에 교육 영역, 헬스케어 영역, 게임 영역 등등이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아직 초입 단계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로지스틱스와 물류유통, 트래블, 그리고 광고 분야. 사실 이쪽 분야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직격탄을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을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이어가 3개 정도의 레이어로 좀 나눠지고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이커머스와 핀테크 영역이 투자 규모 면이라던가 성장률 측면에서 크면서 그 중간에 어떤 파이프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게 프롭테크, 교육, 건강, 디지털 콘텐트 영역이라고 하는 점이 저희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트남 중앙정부도 이에 따라서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 투자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커머스와 핀테크입니다. 특히 이커머스는 4대 전자상거래 커머스 플랫폼이 있죠. 거기에다가 틱톡까지 포함하면 5대 플랫폼인데 이 5대 플랫폼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딸린 사스형 솔루션 또는 결제 솔루션 또는 상품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생 상품 또는 파생 서비스 영역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커머스가 커지면 B2B 사스라던가 결제 영역이 커지게 될 것이고 핀테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 영역 쪽은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출 중개 서비스라던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제 관리 서비스들, 뭐 이런 서비스들도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전체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는 퍼스트 레이어가 이커머스, 핀테크가 이제 압도적으로 투자 액수와 투자 건수 측면에서 큰 반면에 요 중위 계열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게 게이밍, 에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B2B 사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게 트래블테크나 일렉트릭 비이클 같은 영역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자료를 갖고요. 향후에 베트남에 주목할 만한 투자 영역 3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에듀테크, 두 번째가 프롭테크, 세 번째가 헬스케어 쪽, 디지털 헬스케어 쪽 영역입니다.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이커머스와 핀테크 이 2개 업종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또 인구 통계학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이 인구 황금기 이 종 모양의 구조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출산율과 유아 시장에 대한 어떤 교육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프롭테크 영역, 부동산과 기술이 만나는 프롭테크 영역이 상당히 구매력이 집중되는 분야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렇게 구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이런 건강 관리에 대한 요 모바일을 통한 건강 관리 서비스 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듀테크, 프롭테크, 헬스케어 쪽은 인구 통계학적인 다이내믹스에 따라서 이커머스와 핀테크 이외에 버티컬 영역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현재 출연하고 있다. 저희도 이 영역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좋은 초기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편 베트남 이커머스 전체 시장에 대한 이슈와 시사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연동해서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커머스와
핀테크가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위 계열이긴 하지만 팔로워로서 프롭테크나 에듀테크, 헬스케어 쪽 시장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 파이터는 조금 더 다른 색깔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투파 채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